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است. 자, 특집 이야기다. 지금부터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런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부차 당대회 기간 중에 열병식에서 선보인 인민군 동계 훈련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 공습하기 전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지만 영상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렇게 꽁꽁한 얼음물에 쇠사슬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인민군 모습까지 공개를 하고 저렇게 잠수부 모습도 공개를 하고요. 눈밭에서 달리는 모습 뭐 여러 가지 기세가 대단하다 뭐 이런 훈련 영상들을 대거 공개한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예. 뭐 거의 의도가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외부 세력에 건드릴 수 없다 기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특징을 보면 과시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열병식 때 꼭 등장하라는 게 Su-25 대지공격기나 네. 미그 29에다가 LED 등을 달아요. 그래서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비상시적이거든요. LED 등 달면 날 잡아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저기는 지금 나오지만 저렇게 훈련 안 합니다. 왜 겨울에 그 몸에다 물 뿌리고 쇠사슬 끊고 저렇게 안 심지어는 배에다가 벽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네. 바위를 올린 다음에 이걸 해머로 깨는 장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보여주기식, 네. 과시성 그런 그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저게 전형적인 북한의 그 북한군에 대한 기록 영화입니다. 저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번 나온 저게 이제 LED 등 달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보여주기. 그렇죠. 저것도 보여주기식입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과시한다는 건데 아까 그 훈련 영상 다시 한번 보면 고영환 실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란 공습 전에 찍어서 그때 공개한 거지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열병식 하면은 사실 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 손님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전체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저게 이제 폭풍군단, 그다음에 정찰총국 산하의 저격 여단들,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의 훈련 모습이에요. 우리 말하면 특전사.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다 저렇게 뭐 얼음 속에 들어가고 뭐 통나무를 치고 함머로 배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런 걸 보여주는 거는 조선인민군은 전체가 다 저렇다. 우리가 일당백의 강력한 군대이다. 우리 다칠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 우리 100만이 다 저런 군대다. 근데 사실 저런 군대는 1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속사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건드리지 말라라는 건드리지 말라. 예.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의 이상한 움직임은 또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2대를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경납고에서 빼다가 이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로운 게 이것도 물론 그 전에 이란 공습 전에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거지만 지금 이란 상황이 미국 대 이란 상황이 드론전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무인기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이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샤헤드 136은 크기가 작잖아요. 네. 그리고 싸고 많이 쏘고. 근데 저런 큰 자산은 저건 크네요. 네, 비싸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랑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나왔을 때 해외 전문가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네. 궁금해한 이유가 북한은 저런 무인 항공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기술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도대체 만든 거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북한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서 노후 전투기의 엔진을 빼다가 네. 장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글로벌 호크랑 비교해 보면 사실 북한이 만든 저 무인기는 성능이 미지수입니다. 날긴 하는데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북한군들이 북한에서도 원래 위성 다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경납고 밖에다가 일부러 저걸 꺼내놨다는 거는 과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특히
저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건 예. 그런 거죠. 대외적으로 우리도 남한이 갖고 있는 글로벌 같은 그런 무인 정찰기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3월에 저렇게 또 김 위원장이 밖에 나왔고 또 이번에 경납고에 밖에 있는 무인기까지 공개를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란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핵이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 개발도 심상치가 않아요. 네. 지금 보면은 IAEA가 영변이랑 강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저런 위성 사진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조 박사님 보니까 뭐 새로운 핵 시설도 막 짓고 이거 이제 외부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뭐 이란과 우리는 좀 다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주로 이제 영변이거든요. 네. 강선하고 영변은 이제 오메가트 흑연 감성로 원자로도 있고 실험 원자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를 추출하면 생기는 플루토늄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톤탄이거든요. 방사학 실험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철이 실 동시에 있어요. 근데 영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끊임없이 확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능력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네. 보여주는 거죠.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그브리트 해커 박사라고 예.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핵 과학자를 북한이 초청에다가 영변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추산하는 거거든요. 네.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실제 능력도 확장되고 있지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위성으로 저렇게. 우리 위력이 이 정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핵도 그렇고 아까 군대도 그렇고 지금 뭐 무인기까지도 그렇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만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과시로 읽힙니다. 세 가지 지금 정황들이요 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면서도 과시를 하면서도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이 벌어지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이름을 쏙 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외무성 대변인 예. 담화인데요. 사실 성명이 여러 급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성명, 네. 뭐 국무위원장 성명, 뭐 국방상 성명, 외무상 성명, 외무성 성명. 그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대변인 담화예요. 그건 밑에서부터 두 번째거든요. 중앙통신 기자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가 제일 낮고, 네. 그러니까 수위를 엄청 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거의 전후 관계거든요. 네.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핵 커넥션 있죠, 미사일 커넥션 있죠, 지하 건설하는 거 다 북한이 도움으로 건설을 한 거거든요. 네. 터널도. 그런데 이란이 두들겨 맞는데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김여정 정도가 나오든 아니면 외무상이 나와서 네. 외무성 성명을 읽어야죠.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완전히 그건 뭐 주탄하기 그지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싹 뺐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노망난 늙은이 뭐 보통 이러면서 아니었죠. 뭐 계속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트럼프 이름 빼고 미국 공습을 주탄을 했는데 급수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더 화를 내게 하면 우리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네. 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우리는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한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트럼프랑은 소통하고 싶은데 이란이 우방국이니까 여기에 공습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우리 또 고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분석하시기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예. 어쩔 수 없이 했고 예. 그 수위도 많이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군사 행보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 2002년에 보면은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세계 3대 악의 축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라크 최고 지도자 사담 후세인. 여기는요. 2006년에 미군의 침공으로 숨졌죠. 그리고 이란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거됐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3대 축 가운데 한 명, 바로 북한 김정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김정은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타겟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의 타겟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이란의 하메네이와 김정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고영환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사실 1인 체제라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뭐 독재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반미 초강경 반미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차이점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신정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결합됐다는 게 신정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자살 폭탄 테러든가 뭐 내가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근데 북한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뭐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센 종교 지도자를 지금 미국이 암살을 했는데 네네. 북한 사람들도 과연 저렇게 강한 신념으로 김정은 지도자를 옹호하고 따를까?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심취돼서 따르는 거하고 네. 일종의 뭐 공포든가 어쩐 뭐 세뇌 교육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김정은을 따르는 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민들은 그냥 앞에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뭐 얘기예요?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앞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면정복배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예.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면정복배랑 이런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에서 노동신문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충성을 다하느라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지도자께 충성을 다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런 점은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두 인물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체제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두 나라 모두 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이들의 핵무력 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And others do also. You have India, you have Pakistan, you have others that have them. 그러니까 김대영 평론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2017년이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설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였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걸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 나는 김정은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란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 그동안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양을 지금 최대 뭐 150기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50기까지. 네. 거기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물론 성능은 검증 안 됐지만 어쩌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진해왔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그걸 저지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좀 이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미 국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는 있다라는 네. 좀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나봤기 때문에 예. 속내를 좀 알고 그래도 스킨십은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행보가 거의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마두로, 하메네이에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작전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조원모 박사님, 예. 군사작전이 개시가 된다면 예. 이란이랑 비슷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맥마스터 네. 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때 안보보좌관이 쓴 자서전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이 열병식을 많이 하지 않느냐. 네네. 그럼 그 열병식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제거하면 어때?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예. 아주 놀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참수작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열병식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정확하게 그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의 그래서- 회고록에. 그렇죠. 그 보좌관이 그래도 굉장히 놀랐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최고 지도자를 잡아갔죠. 네. 이란의 하메네이는 제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방식을 특징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를 타겟으로 전격적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죽였든 살렸든. 네네. 그러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기는 어려워요. 또 돼서도 안 되고 한반도 안전 때문에. 예. 그러나 한다면 그 두 방식을 혼합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격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노리겠죠. 예. 또 이번에 센트컴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수역 사령관이 미군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긴 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 머리를 건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수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특징을 보면 북한에 만일에 적용한다면 거의 동일하게 김정은 혹은 김정은 지휘부가 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때문이더라도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맥마스터 보좌관의 회고록에 트럼프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상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대영 평론가, 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뭐 혼합 방식, 마두로와 하메네이 혼합 방식을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이런 거 작전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제 군사 작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무기들을 쓸까요? 뭐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가정은 그럼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뭐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제거에 바로 나서야겠죠. ICBM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런 독재국가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고 지휘부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2017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뭐 B1B 폭격기라든가 네. 혹은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이제 아마 공습에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과거에 그런 게 한반도에 전개가 된 적이 있나 보죠? 17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위협이 막 고조됐을 때 갑자기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쭉 올라갔었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말폭탄 주고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놀랬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북한이 몰랐어요.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걸 모르고 네. 우리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알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그 당시 이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한 스텔스 폭격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각종 그 제즈미나 제즈미알 같은 그러니까 사거리 한 1000km 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B2는 아예 네. 북한 영내 깊숙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서 예. 적절한 무기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메네이도 제거될 때 보면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모인 정보를 분석해서 네. 최적의 공격 시점을 선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B1B, B2가 또 떴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2017년 사례를 하셨으니까 한번 2017년에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됐던 그 사례를 비춰서 네. 어떤 식의 작전이 펼쳐질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네. 사실 진짜 정말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가서 싸라고 뭐 여러 가지 좀 사놔라. 그 정도로. 예, 왜냐하면 예.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 연말쯤인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 3척이 갑자기 동해에 집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예. 당시에는 동해상에 3척의 미 항공모함이 집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3척이 모인다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국이 전쟁할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거의 그 한 척이 작은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항공모함 한 척에 예.
각종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출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이 많게는 8, 90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3개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여 대 이상이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한미 공군의 전력들도 있고 저렇게 이제 F-35 같은 네. 스텔스 전투기들이 또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공습 한 달 전부터 저런 전력들이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뭔가 일이 예, 터지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한 가지 최근 트렌드는 북한도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도 추가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항공모함이 주축이 되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각종 전투기들이 이제 북한의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고 또 폭격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공망을 뚫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2017년에 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정세를 보면 마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 핵심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고 실장님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지만 뭐 평양에 있는 지휘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변 아까 얘기했지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이 시설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1960년대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시는 지하에 또 다른 평양시가 있다고 그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미연합군이 이제 뭐 참수 훈련을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어느 벙커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장엽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집무실 지하에서 목난관까지 굴을 뚫어놨는데 그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김정은이 몸 체력 단련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지하가 다 전철로 연결이 돼 있고 만약 뭔가 미국이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하철 모두 봉쇄를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 평양시 교외에 있는 잠오산 뭐 전쟁 시기에 최고사령부 벙커로 쓴다고 하는 잠오산까지도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지 사실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훨씬 크고 복잡한 미로 같은 지하 시설이 있어서 아마 지하로 타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럼 위성에서도 좀 잡기 어려울 거고 어쨌든 간에 위치를 알려면은 휴민트가 중요해 보여요. 실제로 이란이 이번에 공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교통 CCTV까지만 해킹을 해가지고 위치를 다 알아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 박사님 그러면 북한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란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었고 북한은 완전히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민트를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이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김정일이 이건 다 공개된 얘기니까요. 8월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칫솔질 정도는 한다. 요 정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개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 네트워킹 아마 그것도 상당한 아마 정보적으로는 북한에게 경고가 됐을 거고 지금 북한 내부 핵심 라인에 중요한 휴민트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경우는 로드리게스랑 사전에 부통령이랑 밀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도 그게 어려운데 이란보다 10배, 100배는 폐쇄적인 북한의 내부적인 휴민트가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은 어쨌든 쉽지 않지만 모든 거는 트럼프의 결심에 달려있는 듯해요. 그런데 지금 이란 상황도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보니까 11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마저 수세에 몰린다면은 북한까지 트럼프가 결심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지난해 1월 20일이니까. 지금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뭐든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즉흥적이다. 90년 걸프전은 6개월 준비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트럼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가능성이 0%라는 없다 트럼프에게.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고영환 실장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이요.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까지
축축 이런 순서로 다가왔는데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뭐 베네수엘라 사태 있었고 예. 쿠바는 지금 봉쇄해놓고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메니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뭐 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제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리비아의 가다피, 시리아의 알아사드, 김정은하고 친했던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피난을 갔고 남은 건 자기 하나거든요. 초강경 대미 정책을 펴는 나라 중에서 남은 지도자는 김정은 하나예요. 그러면 김정은 개인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다음은 내 차례인가? 저 트럼프가 워낙 예. 불가예측성이라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북한도 김정은 사무실에 이제 최근에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CNN, NBC, ABC 뭐 TV들을 다 놓고 보고 있대요. 아, 다 틀어놨대요?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뭐 외무성에서 들어가는 예. 전범은 각 대사관에서 들어가는 전범은 뭐 정찰총국에서 들어가 모든 보고를 받겠지만 이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이 과연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때는 국무장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알 재간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네.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들어갈 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하고 관계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책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벙커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뭐 예. 최선이든 정찰총국장이든 뭐 국방장이든 총참모장이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은 거의 100% 명백하다. 지금쯤이면 이제 고영환 실장님이 또 고위직에 계셨다 보니까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이 어딘가 지하에서 작전을 참모들이랑 짜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대피할 루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북한의 그 뭐 대피소라고 할 수 예. 있는 그러니까 뭐 외무성도 그렇고 우리는 외무성은 어디 전시에 어디 가 어느 터널에 들어가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터널에 어느 국은 어느 터널 몇 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네. 보위성도 그렇고 국방성도 그렇고 다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하에 모든 정부 기관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그렇군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수많은 탈북민들이 왔고 지하 터널을 건설한 데 책임자에 있던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하 터널의 대략적인 부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그 공기를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를 순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기 순환하는데 뭔가 위장막을 다 쳐놨는데 네. 그 위치까지도 웬만큼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거기다 꽂아 놓으면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갈 데는 많지만 또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박사님, 참모진과 전략도 짤 거고 이제 뭐 대피소가 남측이랑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수정하는 작업 이런 것도 거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우방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란과의 정보 교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할래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가 괴멸됐고 예. 정말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나 미국의 전파방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란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 할 엄두도 못 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을 자극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조 박사님,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 이달 30일쯤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김정은이 나올까요?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핵을 가지겠다는 집착은 더 커지겠지만 트럼프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마두로 잡혀갔죠. 예. 하메네이는 제거됐잖아요. 그럼 일단 만나서 대화라도 하는 국면을 만든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지만 양측이 만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미국의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복잡한 속내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